11차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왜 복수투표를 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복수투표를 안 했으면 홍명보가 단독 1위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홍명보만 한국인만 찍기를 막기 위해서 복수투표를 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왜 바그너를 다 찍고 겉스포엣을 찍고 남은 표를 홍명보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명보 감독이 마음에 안 들지만 혹은 홍명보 감독의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진 않지만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 중에 르나르는 본인이 일단 첫 미팅을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게시마치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완벽하게까진 모르지만 돈 문제인지 뭐 세금 문제인지 뭐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렬이 됐어요. 그 결렬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후보로 봤을 때 감독 선임 언제 하냐 했을 때는 홍명보가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벤투 같은 경우도 월드컵을 나가기 전에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월드컵을 나가기 전에 3차에서는 그렇게 잘 이겨놓고도 얼마나 비판을 받고 얼마나 흔들림을 당했습니까? 어차피 욕먹습니다. 전술평가, 훈련평가, 기술평가, 맨 매니지먼트에 대한 평가, 문화 적응, 성적평가, 대표팀 경력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 바그너의 경력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애초에 말했던 대표팀 경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분도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8가지 원칙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구협회가 정말 바보 같은 게 축구협회가 정말 무능한 게 진짜 들어야 될 때는 안 듣고요. 듣지 않아도 되는 건 들어요. 진짜 들어야 되는 건 안 듣고 듣지 말아도 되는 건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럼 우린 또 퇴보를 하는 겁니다. 히딩크, 쿠엘류, 아드보카드, 허정무, 최강희, 신태용 등 역대 국가대표 감독들은 선임할 때 협회가 자기소개서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하지 않았다. 2018년도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감독을 영입할 때도 그랬다. 김 위원장이 벤투 선임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외국인 감독에게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다른 감독은 멀리 찾아왔으니 만나는 주겠다라고 하면서 겨우 만나봤고 그들은 한국생 지원서를 낸 후보도 아니었다. 만일 그 중에 한 명을 데려왔다면 특혜 채용 비리였을까? 저희는 축구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다. 8평짜리 조그만한 동네 빵집인데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리뷰에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쓰셔서 힘들다. 이게 할 짓입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올바른 팬으로서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빵집 문 열어준 게 죄입니까? 여러분들, 전 이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화를 내는 거고 이런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올바른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에 귀를 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시고 올바른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은 저도 들을 건 듣고요, 흘릴 건 흘립니다.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맞냐고요? 저게 팬이야? 이러고도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이러고도 우리가 한국 축구를 위하는 사람이야?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욕하면서까지?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위치에 가려면 죽어라 해야 된다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혹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죽어라 해서 압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 하나, 아니면 줄 타고 인맥 타고 가는 거 하나. 근데 줄 타고 인맥 타고 가는 건 저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판곤 축협의 작심 발언. 국민 설득 잘했다면 이런 사태 안 왔다. 벤투 영입했던 울산 HD 김판곤 감독 대한축구협회 유튜브 등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판곤 울산 HD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의 A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소신 발언을 던졌다. 김 감독은 27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 32라운드 대전전 승리를 이끈 뒤에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와의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감독은 협회의 난맥상뿐만 아니라 대표팀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감독은 파울로 벤투 감독 선임 당시 우리가 더 검증하려고 했던 것은 중국이나 브라질, 그리스에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완전히 원하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대표팀 감독은 최고 레벨의 지도자인데 PPT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다. 이어 PPT 전술 제시해달라는 식의 말은 할 수 없다며 K로스도 모든 것이 다 검증된 감독이다. 그런 감독에게 무슨 PPT를 요구하겠냐. 우리나라를 이란처럼 강력하게 아시아 최고로 만들어 달라 정도만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 김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김 감독은 아래 위 없고 선후배가 없어진 상황에서 누가 원팀을 만들지를 찾는 것 같았다.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찾는다고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만 잘했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전력강화위원회와 위원장에게 대표팀 운영과 감독 선임 평가 등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에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오고 모두 같은 철학과 시스템을 공정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라며 누가 어느 날 왜 그런 권한을 빼앗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축구협회 내부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대표팀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축구협회에 퍼붓는 비판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김 감독은 정치하시는 분이나 유튜버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한다.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벌써 2경기를 치렀다. 내일 모레 치를 경기에 에너지를 쏟아야지 감독 면박을 주고 힘을 빼고 팀을 와해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모레 A 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는데 감독은 선수를 보고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건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독에게 책임지라 하라. 감독 뽑은 사람에게도 나중에 책임지면 된다. 책임지라고 하면 된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옹호를 하는 애들은 축구협회 알바냐라고 그런 무지성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은 애초에 그냥 정신이 아프신 분들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자, 여기 한번 일단 보면요. 이 글들에서 일단 느낄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김 감독,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 우리가 검증하려고 했던 것은 중국이나 브라질, 그리스에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원했던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PPT를 요구하고 어떤 축구를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할 건지를 물어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K로스라든가 르나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있거나 그 아시아 무대라든가 혹은 아프리카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지도자들에게 지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PPT 같은 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같이 K4에서 수석 코치밖에 안 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축구협회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그리워했던 사람이 김판곤이었어요. 이 김판곤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이야기를 했고 현재 K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다투고 있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PPT 요구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감독에게 야 너가 진짜 이 팀을 맡고 싶냐, 그렇다면 너가 한번 이 팀을 어떻게 맡을지 우리 팀을 데리고 도대체 너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확신이 있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감독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김판곤 감독님이 어제 이 이야기를 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뉘어지고 있죠. 그냥 울산 감독이나 잘 하면 되지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발언을 하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너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 역시 축구판 안에 있으면 다 한통속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들의 감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스대로 정말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비판과 비난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김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력강화위원회와 위원장에게 대표팀 운영과 감독 선임 평가 등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에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오고 모두가 같은 철학과 시스템에 공정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라며 누가 어느 날 왜 그런 권한을 빼앗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축구협회 내부에서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대표팀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덧붙였잖아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요 위에 언급되는 거는 벤투호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김판곤 본인이 하셨을 때 홍명보 전무가 있었을 때 벤투로는 안 된다 뭐로는 안 된다 했을 때 끝까지 믿어주고 본인이 끝까지 그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줬을 때 가장 좋은 대표팀이 나왔고 절차적이라든가 시스템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허나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그러면 정혜성 위원장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느냐, 혹은 정혜성 위원장 전에 클린스만 사태에서 앉아있었던 독일에서 오셨던 위원장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을 나가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거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에게는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아래 위 없고 선후배가 없어진 상황에서 누가 원팀을 만들지를 찾는 것 같았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뭐 이거를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모르고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왜 국가대표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을까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홍명보 감독을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선임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시안컵 문제도 있었고 2701호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도 어쨌든 간에 막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팀을 만드는 게 현재 대표팀에는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감독을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찾는다고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만 잘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게 본인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했던 거예요. 벤투호가 아시안컵에 나가서 벤투가 아시안컵에서 잘 못하고 돌아왔을 때, 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본인이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벤투 감독을 선임한 목적은 이런 거였고 벤투 감독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할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준다면 그 감독이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설득 혹은 미디어에게 솔직함을 드러냈었잖아요. 허나 이번 축구협회는 본인들이 정말 원하던 게 엄청난 전술적인 감독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진짜 이런 정신력 혹은 클린스만 팀으로부터 생긴 선후배 문화의 뭐 질서라든가 위계 질서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우리 대표팀이 현재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임생 위원장이 애초에 홍명보 발표를 할 때부터 라볼피 하나 얘기를 하고 막 엄청난 전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단 저희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바그너, 뭐 포엣 이런 후보들이 있었지만 이런 후보들이 줄 수 있었던 건 없었고, 르나르를 접촉하려고 했었지만 르나르가 우리를 거절을 했고 일정을 바꾸자고 했지만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을 해야만 하는 시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외국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울산에서도 2번을 우승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올림픽 대표팀부터 항상 꾸준하게 잘 보여줬던 홍명보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전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MIK, 그 전술, 그 철학에 대해서 주도하는 축구를 하려고 하지만 울산에서 물론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축구를 했어요. 숫자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들이 내려앉다 보니까 결국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 우승을 2차례나 했기 때문에 주도적인 축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없다. 허나 세부적인 거는 사실 약간 우리가 원하는 경지까지는 부족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홍 감독을 위해서 해외에서 그 분야에서 더 전문적인 지원 스텝을 넣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솔직함을 얘기했더라면 이 사태까지 저는 오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축구협회가 솔직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이려고 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이 다 맞다, 뭐 저분의 말이 다 맞다가 아니라 이분의 생각이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대표팀에서 어떻게 보면 히딩크 사단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부터 한번 깊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그냥 커버 쳐봐야 의미 없다, 뭐 커버가 아닙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걸 커버로 느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대표 감독이 홍보가 되었을 때 K리그에 있는 감독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K리그에서 가장 핫하게 보고 있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비주류 하면서 이정효 감독의 그런 화려한 스토리를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정효 감독님은 절대 비주류가 아닙니다. 국가대표, 그러니까 최고 레벨까지 갔던 선수는 아니지만 K리그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활약을 했고요, 원클럽맨으로서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정효 감독님께서도 이런 발언을 했죠. 홍보가 대표팀 감독이 된다면 클린스만보다 연봉 1억은 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활동을 실제로 했던 강원에 계신 윤정환 감독님도 경기 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선임이 이렇게 발표가 나와서 다행이다라면서 이번이 아니면 발표가 어려웠고 정혜상 위원님께서 물러나시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임생 이사가 잘 처리해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구단 두 팀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성적을 K리그에서 내고 있는 대단한 감독님들이죠. 이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윤정환 감독님도 정강이에 소속이 돼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박태하 감독님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홍명보 선임됐다는 소식에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이 이렇게 단언했다. 홍 감독과 선수 시절을 함께 보냈고 올해는 라이벌팀 수장으로 지략 대결을 펼친 박 감독은 9일자 뉴스1 인터뷰에서 홍 감독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지도자라며 외국인 지도자를 선임하는 것이 무리인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인을 어떻게 욕하겠냐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김판곤 감독님이 정문규 회장 혹은 축구협회에 있는 분들을 비판한 겁니다. 손가락질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박태환 감독님은 축구협회 안에 있을 때 혹은 축구 쪽에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축구협회에게 항상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평판이 좋은가 보네. 평판이 좋은 게 아니라 증명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현장에서 증명을 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도자라며 가장 중요한 선수단 장악 능력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다. 대표팀 경험도 많기 때문에 선수들과 소통도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10년 전에 국대를 개 말아드셨는데 이번에 맞는다고 잘할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가장 축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환호했던 말 중 하나가 올해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정효 감독의 나 같은 사람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없다. 이 말에 우리가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했고 감탄을 했잖아요. 근데 패자부활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패자부활전을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2014년도 월드컵을 잘 못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성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또 월드컵 감독을 했다면 그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그 이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20년 동안 우승을 못하던 클럽이 2년 연속 우승을 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왜 그분이 패자부활전을 대표팀에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이 홍명보 감독 면박 주고 팀 Y 시킬 때인가? 벤투 영입 김판곤 위원장의 격정토로 참담한 축구. 흑자는 김판곤 감독이 홍명보와 대한축구협회를 비호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김판곤 감독의 일가를 들은 사람들은 가장 객관적으로 이 상을 보고 말했다고 평가했다. 한쪽 의견에 쏠리지 않고 비판 상황에 완전히 휩쓸려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에 몸을 담고 실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권을 쥐고 기여한 인물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을 했다. 김판곤 감독이 외치는 목소리를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더 일찍 들었다면 대중이 완전한 외면을 받는 이 사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이제 김판곤 감독님이 했던 이야기와 K리그에서 현재 지도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전력강화위원회에도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혹은 홍명보 감독, 이임생 위원장,
정몽규 회장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바그너와 포엣, 홍명보 이 세 명의 실질적인 평가서 혹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다 준비해서 왔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월드컵을 우리가 진짜 나가야만 하는데 월드컵 못 나가면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지냐라는 또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현재 팬들은 그거 외에도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분노하고 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월드컵을 나가지 못했을 때 오는 우리나라에게 올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들, 혹은 정말 일반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사 혹은 그때의 매출, 이런 것까지 다 걱정을 하면 월드컵을 진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다 정리된 걸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논란이 이번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24일 어떻게 보면 청문회 때 나간 건데, 정몽규 회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명보 감독은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거는 제가 정리한 거지만, 제가 틀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차 회의까지는 문제가 없음, 11차가 문제다. 감독의 복수투표 아쉬움은 있으나 할 수는 있는 거다. 복수투표이기 때문에 공동 1위가 나왔다. 여기서 혹시 틀린 게 있나요? 제가 정리한 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틀린 게 있나요? 10차 회의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11차가 문제다. 그리고 감독들을 왜 복수투표 하냐, 그리고 복수투표를 했기 때문에 공동 1위가 나왔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있잖아요. 11차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왜 복수투표를 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복수투표를 안 했으면 홍명보가 단독 1위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홍명보만, 한국인만 찍기를 막기 위해서 복수투표를 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왜 바그너를 다 찍고 겉스포엣을 찍고 남은 표를 홍명보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복수투표 안 했으면 홍명보가 단독 1위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기 질서를 잡는 거고 기강을 잡는 거고, 원팀을 잡고 선후배 문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더 이 팀이 강력하게 한 팀으로서 팀이 진짜 원팀에 대해서 싸우는 걸 원하는 게 전력강화위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수투표를 안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홍명보에게 유리했을 것 같아요. 투표 얘기는 무의미합니다. 감독 지원도 안 했는데 투표지에 이름 적힌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원을 해야지만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1차 이사회 추천, 이사회 심의 의결,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추천의 심의가 의결이 하자가 나왔고, 전력강화위원회들이 그때 당시에 사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회의에 5명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7명한테 그 의결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가 있는 게 결정이 됐다. 그 다음에 정강희 이사가 이제 추천을 하고 그거를 이사회가 심의를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임생 이사의 내정에서 하자가 있었다.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공동 1위가 된 것에 있어서는 불공정 혹은 특혜가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투표에서 공동 1위가 된 거에 있어서 불공정 혹은 특혜가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정강위원장이 이사들에게 추천을 하고 이사회가 심의 규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5명만 참석을 했고 7명의 투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하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자가 맞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전강위를 10차까지 회의를 하면서 내세웠던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독의 전술적 역량입니다. 현재 대표팀 스쿼드에 맞는 게임 플랜을 짜고 실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취약 포지션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명분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 성과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력입니다.
지도자로서 풍부한 대회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는 소통의 능력입니다. 선수는 물론 협회와 함께 기술 철학에 대해 논의하고 6번째는 리더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MZ세대들의 상황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7번째, 최상의 코칭 스태프를 꾸리는 능력입니다. 전술적으로나 선수 관리 측면에서 감독이 가장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적 시스템입니다. 최종적으로 8번째는 이러한 자질을 바탕으로 믿고 맡겼을 때 성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서 정했던 8가지였겠죠. 이 부분에 홍명보 감독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박은호 포엠 면접 나선 이임생 귀국 후 감독 선임 마무리되나 이르면 5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귀국 예정. 박은호 포엣 포함해 감독 후보 총 3명 면담 예정.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10차례나 열고 새 감독 선임 과정을 이끌었던 정혜성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임생 이사는 그 뒤를 이어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사는 전력강화위가 추린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임 마무리를 단계를 진행하는 중이다. 외국인 후보 면접에 이어 진행될 국내 감독 후보 면접은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축구협회 감독 선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외국인 후보 면접에 이어 진행될 국내 감독 후보 면접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작업에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국내 감독 후보 면접 일정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국내 감독 후보도 면접을 할 계획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면접, 면담, 이제 뭐 이 또 단어 선택들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10회차에서 11차로 넘어갈 때 생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 누가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임생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나오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결국 이임생 위원장이 11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올림픽 진출 실패, 황선홍의 겸임,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국가대표에 선임이 된 이후로부터 정혜성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혜성 위원장이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했겠죠. 그래서 이걸로 책임이 사퇴가 되었죠. 그럼 여기서 왜 지금까지 이 청문회까지 오게 되었고 축구협회가 축구 팬들에게 지속되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축구협회의 결국 행정의 문제다. 그럼 그거는 뭘 의미하냐,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대빵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헤드가 문제라는 거죠. 위원장들을 계속 선임해, 잘했던 김판곤도 내보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시도해서 밀러도 나가, 이임생도 나가, 정혜성도 나가, 이렇게 결국 다 나가는 건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와서 간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을 뽑고 이런 절차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헤드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정몽규 아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대표팀을 가기 전에 축구협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마음을 바꾸면서 대표팀으로 가게 되었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홍명보한테 도대체 왜 일주일 만에 마음을 바꿨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대표팀의 감독 선임이 된 이후로부터 인터뷰라든가 혹은 청문회에서의 발언들이 참 아쉽고 바보 같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 나를 버렸다.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움직였다.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발언들이 팬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솔직하지도 못하고 팬들의 그 화를 더 화나게 만드는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지 못했던 게 전 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로 단순히 홍명보 아웃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마음을 왜 바꿨냐? 홍명보가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대표팀을 비판했지만 그 전까지는 본인이
전강희 회의록을 본 적이 없고 본인은 그 전강희에서 본인이 복수투표였지만 1위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나는 그냥 그들 중에 한 명이면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1위다. 그리고 나에게 이 축구를 맡기고 싶고 나에게 그런 정권을 주면서 내가 정말 이 대한민국 축구를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하고 싶다로 마음이 바뀐 거겠죠. 그 일주일 사이에서.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접 면담 그 이야기인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와 의견이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임생 위원장이 박은호를 만나고 왔고 거스포엣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둘을 만났지만 지금 대표팀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김판곤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표팀의 상황은 손흥민이라는 빅플레이어 이강인이라는 빅플레이어 김민재라는 빅플레이어 그 외에도 대단한 선수들의 뭔가 이런 원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거에 있어서 거스포엣이라든가 박은호가 해낼 수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은 빨리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홍명보 바지끄댕이를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잘못된 건 좋아 빵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뭐 카페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밥집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축구협회에 불러서 축구협회에서 만나든 아니면 정식적인 면담 일정을 다시 한번 잡고 한 번을 더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냥 바로 확정을 내버린 게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그 문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정몽규 사선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문제가 확정이 된다면 홍명보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정몽규는 사선임을 못하게 되고 정몽규가 아웃이 됐을 때 홍명보는 아마 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그 제 절차가 너무 중요하지만 절차 너무 중요하고 이런 거 진짜 너무 중요하지만 호텔로 다시 불러서 축구협회로 다시 불러서 그냥 어차피 와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홍 감독님 감독을 맡아주세요. 이게 다일 거예요. PPT 안 할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 그때도 PPT 안 할 겁니다. 근데 팬들이 화가 나는 건 애초에 홍명보를 선임할 거였으면 왜 미국 가서 감독들을 만난 거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거에 화가 났었죠. 이럴 거면 제가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어차피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한국 감독으로 갈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최용수, 김도훈, 홍명보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선홍 임시 감독 시키는 것부터 저는 그때부터 느낀 게 이거는 황선홍이나 혹은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이 망가지면 당연히 못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땐 저는 한국인들로 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럴 거면 솔직하게 말하고 그냥 애초에 욕먹기 전에 진짜 그냥 한국인으로 간다라는 것처럼 보여주고 우리 리스트에 감독 명단은 있지만 만족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했으면 된다라고 전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결국 팬들이 화난 건 10차, 11차까지 오면서 외국인을 선임할 거다, 외국인을 선임할 거다, 외국인을 선임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팬들에게 만들어준 다음에 결국 이렇게 홍명보를 영입해서 데려오니까 분노가 이제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명보가 준비가 안 된 것이 뻔히 보인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홍명보가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어떤 부분이 홍명보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솔직히 국산 감독 왜 써요? 해외 감독이 있는데 해외에서만 써야 합니까? 이게 지금 무린요다 누구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 써야죠. 제시 마치 정도만 됐어도 저도 당연히 제시 마치입니다. 근데 거스포엣과 박은호가 먼저 애초에 정강희 위원장에서 회의가 나왔을 때 모든 축구 유튜버들이 이게 뭐냐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팬들이 그때 박은호가 뭐냐 거스포엣이 뭐냐라고 했어요. 너무 한국인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이 아닙니까? 한국인이 한국팀을 맡아서 한국을 잘 이끄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불편한 겁니까?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홍 감독보다 더 좋은 해외 감독을 원함. 그건 모두의 바람입니다.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감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이 이 세대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스만한테 썼던 돈, 그 다음에 홍보 감독님에게 들어가는 2-30억 그거를 합쳤으면 그 다음에 위약금까지 합쳤으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제가 김코치랑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감독에게 100억 정도를 주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캐파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항상 돈을 아껴요. 항상 요 정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거스 히딩크가 2002년도 때 연봉 20억 정도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 감독은 연봉 2, 30억이냐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냐? 회장이 문제다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마음에 안 들지만, 혹은 홍명보 감독의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진 않지만,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 중에 르나르는 본인이 일단 첫 미팅을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게시마치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완벽하게까진 모르지만 돈 문제인지 뭐 세금 문제인지 뭐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렬이 됐어요. 그 결렬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후보로 봤을 때 감독 선임 언제 하냐 했을 때는 홍명보가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가 이건 매번 말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감독이 와도 욕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독이 와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을 팔레스타인한테 우리가 0대0으로 비겨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오만을 3대1로밖에 못 이기냐라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도 오만한테 1대0으로 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독 체제에서. 같은 감독 체제에서 일본도 원정 가서 오만을 1대0으로밖에 못 이겼고, 자기 나라로 불러서 오만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독일도 오만에 가서 1대0으로밖에 못 이겼고, 팔레스타인은 아시안컵을 우승한 카타르를 사실상 심판의 선택만 괜찮았더라면 팔레스타인은 카타르를 꺾고 다음 단계로 아시안컵에서 진출을 할 수 있었던 실력을 보여줬던 팀입니다. 허나 그 팀이 전쟁 중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거 아쉬운 것도 맞고 짜증나는 것도 맞습니다. 허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벤투 같은 경우도 월드컵을 나가기 전에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월드컵을 나가기 전에 3차에서는 그렇게 잘 이겨놓고도 얼마나 비판을 받고 얼마나 흔들림을 당했습니까? 어차피 욕먹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11차에서 어쨌든 이사회에서 그런 결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거, 이임생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올림픽 진출 실패와 황선홍 견임, 그 다음에 중간에 전광회를 이끌다가 책임을 끝까지 지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뭐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들도 많겠지만 그걸로 정혜성 위원장님도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럼 축구협회가 결국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분 때문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분이 사선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사선임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이분이 정말 정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진짜 대한축구협회를 이 다음으로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지금부터 선임 작업을 들어가면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박은호, 거스포엣, 홍보 감독님을 전술평가, 훈련평가, 기술평가, 맨 매니지먼트에 대한 평가, 문화 적응, 성적평가, 대표팀 경력,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 박은호의 경력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애초에 말했던 대표팀 경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분도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8가지 원칙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초에 정강회에서 10차 회의 때까지 세웠던 8가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술적인 평가, 전방 압박을 좋아하고 이제 이런 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하이라인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훈련 평가, 이 사람의 전술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노리치에서 감독했던 거, 영보이스에서 감독했던 거, 샬케에서 감독했던 거, 허덜스필드를 승격시켰을 때 감독을 했던 거, 도르트문트 2군에 있었을 때 감독을 했던 거, 이 경기 영상들을 다운받아서 보면 전술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훈련 평가를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평가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술 평가를 할 수 있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맨 매니지먼트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이 사람의 그거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 혹은 자기의 자료를 봐야지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적응에 대한 부분, 아시아 권역에서 감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 적응을 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되죠. 성적 평가, 이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적 평가를 봤을 때 물론 프리미어리그고 2부 리그고 분데스리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강팀을 맡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승률이 높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강팀은 아니다. 허나 아시아에서는 강팀이다. 이런 걸 다 따져보면서 성적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대표팀 경력평가는 기준 미달입니다. 자, 거스포의 감독 전술평가 똑같이 할 수 있겠죠. 훈련평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기성용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해본다든가, 혹은 거스포엣과 함께 뛰었던 한국 선수를 만나서 거스포엣의 훈련에 대해서 질문하고, 훈련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훈련이나 이런 거가 솔직히 전술까지 미쳐지냐, 만나기 전에도 그건 어느 정도 정보 싸움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허나 그 아래 이런 평가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문화 적응 이 부분은 그나마 박은호보단 날 수 있다. 왜? 상하이 선화 가서 중국에서도 감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라는 국가대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를 바라봤을 때는 거스포엣이 박은호보다 더 선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은 있습니다. 허나 감독으로서 커리어 성적을 봤을 때는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감독은 아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홍명보 감독. 자, 20세 감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3세 감독을 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후에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사실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승점대도 1점대가 되면서 정말 19경기를 뛰면 무승부만 했다. 거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을 가게 됐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감독을 하다가 이게 더 이상 좀 잘 안 되고 계속 내리막을 걷다 보니까 축구판에서 감독으로서 잠깐 떠났어. 그러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축구를 보기 시작해서 전무이사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준비가 됐다고 느껴지면서 좋은 타이밍에 울산으로 와서 2회 연속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이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평가 경기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훈련평가 다 이거는 국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팀을 이끈 적이 있기 때문에 다 평가가 됩니다. 기술평가 다 됩니다. 맨 매니지먼트 평가는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 적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적평가 여기 있습니다. 대표팀 경력평가 할 수 있습니다. PPT를 왜 봐야 되고 홍명보 감독이 이 두 명의 감독과 똑같은 절차까지 밟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빵집에서 만났고 뭐 했고 이런 거 잘못된 거 있고, 11차에서 애초에 이임생 위원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는데 홍명보를 뽑았다. 그거 축구협회의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홍명보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홍명보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절차는 이임생 위원장이 공정하지 않게 그렇게 절차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거스포에 만나러 간 것처럼 박은호 만나러 간 것처럼 홍명보 만나러 간 겁니다. 결국 권한이 없는 사람이 뽑았으니까 다시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다시 뽑으면 되겠죠. 근데 이 시점에서 홍명보보다 난 감독이 없을 겁니다. 이 같은 돈이라면. 자, 이 평가서가 어떻게 보면 중3만큼도 못하다라는 평가서죠. 홍명보 감독 기간이 이렇게 나오고, 현 KF의 축구 철학과 게임 모델을 연계해서 20세, 23세 A대표팀 연계 및 지속성 미팅 후 발전, KF의 모델과 유사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스위칭 플레이, 스위칭 포지션, 공간 활용, 침투, 카운터택, 수적 우위, 효과적인 블록, 카운터 프레싱, 오퍼링과 움직임, 그 다음에 포지셔닝 등 현재 대표팀의 빌드업을 시작으로 프로그레션을 이용하고 기회 창출을 해나가고 있음. 기회 창출 반전 필요하다. 대표팀의 경기 템포 조절을 해나가고 있지만 공수 밸런스가 깨져서 실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 포지셔닝도 함께 보완을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전 20세, 23세 A대표팀 경험과 성과 및 지속적인 미팅 후 발전을 컨펌을 받았고, 선수와 지도자로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으며 선수들과 연령별 대표팀 감독들과 소통을 보여줌. 특히 원팀을 강조하는 리더십이 이 사람의 매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현 KF의 목표
축구 철학과 게임 모델 공감을 하고 서포트를 의지를 했다. 본인은 90% 빌드업 위주의 경기를 한다고 하지만 경기 영상을 롱볼 위주의 경합시켜서 세컨볼 승리를 하려고 함. 수적 우위. 롱볼 위주의 경기를 하다 보니 빠르게 서포트해야 하므로 체력적인 부담이 우려. 이런 스타일은 우리 KPA 모델과 거리가 있음. 빅리그의 경험이 장점이고 홍명보 감독이 없는 거죠. 다양한 축구 문화 경험 하지만 성과를 낸 것이 없기에 우려. 맞는 거죠. 우루과이 대표팀 출신 선수들과 연령별 대표팀 감독과 소통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을 해야만 했는 거죠. 공수 밸런스와 포지셔닝 시도는 긍정적이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이거를 굳이 다 영상 평가해가지고 다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때 봤던 건 정강위에서 나왔던 사실이잖아요. 이 감독들의 경기 영상 다 틀어놓고 다 봤다. PPT 준비한 거 다 봤다. 그거 굳이 다 제출할 필요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그러면 그 바그너의 전술, 거스포엣의 전술, 막 이런 전술 다 제출하면 그거 국회의원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전술을 하는데 롱볼 축구를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거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이걸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KF의 축구 철학과 모델을 공감하고 서포트를 의지, 본인의 하이프레싱을 특징으로 언급한 만큼 뒤 공간 허용과 후반 선수들의 체력을 우려하고 있다. 라인을 지나치게 올렸을 때 이전 중동 국가들에게 역습을 당한 경험이 없어서 우려를 하고 있다. 날씨의 환경도 고려가 필요하고 대표팀 단기간 10일 소집 후 경기를 나가기 때문에 하이프레싱에 대한 충분한 이후의 훈련 또한 후반 체력 우려. 이거는 사실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자기들이 원하는 축구를 하는데 똑같이 1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저 평가는 사실 좀 잘못된 평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드 블럭에서 볼이 들어오면 볼 쪽으로 압박에 들어가는 플레이는 긍정적이고 빅리그의 경험이 있고 클럽팀 유소는 경험이 있지만 대표팀 지도 경험이 없어서 우려. 미국 대표팀 출신 이중 국적 선수들과 연령별 대표팀 감독은 소통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요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나이도 다 따져봤을 때 이 외국인 후보들의 홍명보가 밀리진 않습니다. 리그에서 밀린다. 맞습니다. 리그에서 밀려요. 역겹다 진짜 나가자. 나가시면 됩니다. 리그에서 밀리긴 하죠. 왜? 프리미어리그를 감독했고 예를 들어 분데스리가를 감독을 했으니까 그 리그에서 밀리는 거 맞습니다.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둘이 울산현대를 왔다고 해서 2년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 둘이 23세 우리나라 감독을 맡았다고 해서 올림픽 3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태어난 것 뿐이에요. 홍명보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K리그 감독을 하는 거고요. 이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외국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 상대가 거스포엣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르헨 벵거였다. 이제 은퇴했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아르헨 벵거였다 하면 예의가 달라지겠죠. 혹은 현재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제시 마치면 예의가 달라지겠죠. 제시 마치는 보여준 철학 자체가 다르니까.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게 다르니까. 혹은 이번에 크리스탈 팔레스로 감독을 갔던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 정도의 급이라면 얘기가 완전 다른 거겠죠. 허나 여기서는 이건 전 크게 이분들이 거기서 감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홍보 감독보다 더 무조건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레온 포터도 첼시에서 잘했어야지. 이정우가 울산 스쿼드 가지고 잘하라는 보장이 있음. 그것도 까봐야 아는 거죠. 잘하시겠지만 그레온 포터가 브라이튼에서 그렇게 잘하고 첼시 가서 선수단 장악 못해서 나왔잖아요.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한 케이스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현재 월드컵, 우리가 월드컵을 가장 또 여기서 나왔던 것 중 하나 발언이 홍보 감독 월드컵 이야기를 했고 김판공 감독도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지냐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저는 틀린 발언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은 축구협회가 지는 거고 그 책임은 정몽규 회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왜 흔드냐 혹은 왜 비판하냐라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팬들에게 그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건 맞으나 저는 좀 더 큰 걸 보고 싶어요. 월드컵을 못 나가게 되면 단순히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월드컵 한 번쯤은 못 나가도 괜찮지가 아니라 월드컵을 못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 효과도 떨어진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을 미끼로 저는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월드컵을 못 나가면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다. 월드컵을 못 나가면 그건 축구협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인데 월드컵을 진짜 못 나가게 되면 우리들도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치킨집 사장님도 타격을 입으시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로 무슨 협박을 합니까? 제가 축구협회입니까? 저는 당장 유튜버라고 했을 때도 저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월드컵을 못 나갈 만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면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제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족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정몽규를 킵해서 월드컵을 나가자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지? 지금 홍명보를 데리고 끝까지 간다고 해서 월드컵을 나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못 나가면 잘라야죠. 그래서 저는 홍명보에게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을 줬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월드컵에 나가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감독과 아시안컵까지 재계약을 왜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왜 아시안컵까지 재계약을 안 했습니까? 축구협회가.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 월드컵에서 조진 감독이 어떻게 아시안컵을 잘 이끌겠습니까? 선수들이 그 감독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또? 근데 축구협회가 정말 바보 같은 게 축구협회가 정말 무능한 게 진짜 들어야 될 때는 안 듣고요. 듣지 않아도 되는 건 들어요. 진짜 들어야 되는 건 안 듣고 듣지 말아도 되는 건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축구협회가 그래서 저는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이 없으면 우리가 꼭 모두가 되지는 않겠지만 월드컵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타격은 있긴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청문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가야 될 사람 나가고 당연히 이 시스템과 절차가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좋죠. 김판곤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만들되 진짜 우리가 당장 홍명보를 경질하는 게 진짜 우리나라 축구에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진짜 면매이 그냥 자르고 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고 홍명보보다 정말 난 감독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진짜 자세하게 판단을 해서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경질하고 시작하면 감독 찾는데 6개월 걸릴 거고요. 감독 찾는데 6개월 걸리면 감독 선임되면 또 감독 선임되고 나서 감독을 또 적응시키는데 6개월이 걸릴 거고요. 그러면 최종 예선이 끝났어요. 그럼 우린 또 퇴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분야, 단순히 대기업에만 주는 경제가 아닌 대기업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혹은 일반 편의점 사장님, 치킨집 사장님, 게임 회사, 엔터 회사, 혹은 그 외에 뭐 유튜버들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월드컵을 나갔을 땐 이득이 있으니 그냥 화가 난 걸 가지고 화난 걸로 일단 내보내야 될 사람은 내보내되 진짜 우리나라 축구가 내보내면서도 잘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가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라는 말을 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벤투가 현재 무직이었어. 근데 홍명보가 아웃이 되는 상태에서 벤투가 아시안컵까지 재계약을 준다고 하면 다시 올 마음이 있대. 그러면 저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홍명보를 안 치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벤투를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족쟁이들이 만들었는데 축구팬 보고 이성적으로 해라라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규를 제가 지금 사선임 시키자가 아니잖아요. 축구협회를 계속 이대로 이어가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뉴스도 또 오늘 나왔습니다. 감독 선임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 신입사원 공채는 확실한 규정이 있다.
지원 자격 조건이 있고 응시자는 기간 요구대로 시험과 면접, 연수 등을 거쳐야 한다. 지원자는 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야 입사할 수 있다. 지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뽑았다면 그건 명백한 특혜 반칙 불법이다. 감독을 뽑는 건 종합예술에 가깝다. 점수로 줄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원자 중 선별해서 뽑을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았지만 협회, 클럽이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제안에 영입하는 경우도 많다. 홍 감독은 당시 울산 감독이었다. 현직 감독에게 지원서를 요구할 수는 없다. 히딩크, 쿠엘류, 아드보카드, 허정무, 최강희, 신태용 등 역대 국가대표 감독들은 선임할 때 협회가 자기소개서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하지 않았다. 2018년도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감독을 영입할 때도 그랬다. 김 위원장이 벤투 선임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외국인 감독에게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다른 감독은 멀리 찾아왔으니 만나는 주겠다라고 하면서 겨우 만나봤고 그들은 한국생 지원서를 낸 후보도 아니었다. 만일 그 중에 한 명을 데려왔다면 특혜 채용 비리였을까? 히딩크, 쿠엘류, 아드보카트, 허정무, 최강희, 신태용 등 역대 국가대표 감독들을 선임할 때 협회가 자기소개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하지 않았대요. 벤투를 영입할 때도 그랬대요. 우선순위에 있는 외국인 감독에게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다른 감독은 멀리 찾아왔으니 만나는 주겠다 해서 겨우 만나봤고 그들은 한국생 지원서를 낸 후보들도 아니었다. 만일 그 중에 한 명을 데려왔다면 특혜나 채용 비리였을까? 이런 의견들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 감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은 이임생 이사다. 이 이사가 직접 만나본 박은호 포엣이 성에 차지 않았다.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홍 감독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비판할 수 있지만 홍명보의 선택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이사가 심야에 홍 감독을 집을 찾아간 것은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을 직전까지 강경 발언을 고려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다. 그래도 후보자 3명을 모두 면담해 협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신 것일 수도 있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을 최종 결정한 뒤 정당위 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언론에 미리 나올 것을 걱정했다고 하지만 앞선 비대면 임시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최종 선정 결과를 정당위원들과 공유했다면 지금 같은 불상사는 없었다. 홍 감독이 평소 대표팀 감독에 관심이 없다는 투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 그게 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등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도덕적 정서적 문제지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냐. 감독 선임 과정은 분명히 매끄럽지 않았다. 그래도 결정을 뒤바꿀 만한 결점은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저는 이제 PPT 마지막 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감정이 너무 앞서고 있냐, 왜 제가 이런 PPT까지 하면서 굳이 욕먹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팬들이 화가 나는 이유 다른 게 있다면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협회의 만행들, 훈련장도 없이 호텔에서 훈련하다가 아시안컵 나간 거죠. 월드컵이 아니라 아시안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시안컵 나가는 거, 월드컵 끝나고 승부조작 사면하는 거, 벤투 재계약 불발, 클린스만 사태까지 만들어낸 거, 이런 거 일단 화가 나고 홍명보 감독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발언들이 팬들을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한국 축구를 위해 나를 버렸고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움직였고 나는 한국 축구 위해를 봉사를 하는데 20억 이상을 받아. 이런 게 팬들이 화가 나는 이유예요. 그리고 청문회까지 와서 어쨌든 이 사람이 운영을 너무나도 못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사선 연임에 대한 도전에 계속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감독 선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우리는 무조건 외국인 감독으로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몇 개월 동안 보여줬지만 결국 돌아온 건 홍명보였다. 그러니까 한국인이어서. 이 외에 또 화가 나는 게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을 욕하는 것, 누군가에겐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스만을 비판하고 비난할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했지만 저도 그때 무지성으로 클린스만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부터 사과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 라이브 때도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클린스만 감독님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비판은 죄송하지 않지만 제가 비난까지 한 거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빵집 별점을 테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축구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다. 8평짜리 조그만한 동네 빵집인데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리뷰에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쓰셔서 힘들다. 이게 할 짓입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올바른 팬으로서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빵집 문 열어준 게 죄입니까? 여러분들, 전 이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화를 내는 거고 이런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올바른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에 귀를 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시고 올바른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은 저도 들을 건 듣고요, 흘릴 건 흘립니다.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맞냐고요? 저게 팬이야? 이러고도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이러고도 우리가 한국 축구를 위하는 사람이야?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욕하면서까지?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야. 선수들 인신공격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월드컵을 나가기 전에 나상호를 병신을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거야.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축구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잖아요. 축구협회의 것이 아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축구팀이 계속해서 좋은 무대에서 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예선 3차, 2차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3차에서 뛰었으면 좋겠고 월드컵을 나갔으면 좋겠고 아시안컵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문제들은 잘못된 걸 분명하게 잡되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지 혹은 누구를 앉힐지 어떤 대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 아웃을 시키는 건 저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고 우리의 것을 그냥 나락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한 분야에서 성공한 그들의 혜택을 저는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혜택을 뭘 누리고 사는 것도 저는 불공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법과 혹은 비리를 저지르거나 혹은 잘못된 걸 통해서 혜택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비주류는 감독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의 비선출은 감독이 될 수 없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주류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유명한 축구선수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제도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까? 저 K4 리그까지가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뭡니까? 세미프로 리그입니다. 거기서 4년, 5년 동안 수석 코치를 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쉽게 안 오는 것뿐입니다. 그걸 견디고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K4 리그에 수석 코치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레슨도 하고 독립구단도 운영을 해서 벌었던 돈을 그 구단에 쏟으면서까지 그 운영을 도와주면서까지 수석 코치를 시작했어요. 내 입장에서 그걸 하고 싶었냐? 하기 싫었죠. 거기는 운동장 예약도 못하는 구단이 상태까지 간 구단이었어요. 운동장 예약을 못해. 그래서 그 예약비를 코치로서 내가 다 내면서 했어요. 왜?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그 주류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주류들에 들어가려면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되고요. 남들이 쉽게 받는 그 위대한 사람들, 그들이 축구선수로서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당연히 있어야죠. 어렸을 때부터 죽어라 운동만 해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됐는데 당연히 그 혜택을 나쁘게 얻는 게 아니라면 얻을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내가 따라가고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깨야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속상하죠. 짜증나죠. K리그 1에서 성적을 못 낸 감독이, 강등을 당한 감독이 K리그 1에 다시 감독이 재선임 되면 저도 비판합니다. 저도 욕합니다. 이게 뭐야. K리그 1에서 1회에서 강등을 당했는데 2에서 올라오는 감독도 아니고 1에 좋은 팀을 가.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저 비판합니다, 여러분들. 비판 안 하지 않아요. 근데 K리그 1에서 어떠한 감독이 경질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K리그 2로 감독을 갔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기회 얻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K2 리그 구단 입장에선 K리그 1에서 성적은 바닥을 쳤지만 K리그 1 경험도 있고 국가대표로서 선수도 했고 혹은 K리그에서도 경기도 뛰었고 한 감독과 4부 리그에서 수석 코치만 한 감독 둘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이 사람을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이 사람을 뽑을 겁니다. 레벨이 초기화 될 필요가 없고 기회조차가 안 주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창원시청에 K3 면접을 할 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한테 그 면접 기회가 오지 않았냐? 오지 않지 않았어요. 전 너무 그래서 창원시청한테 고마웠습니다. 공정하게 나 같은 경력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 그래서 가서 그분들 앞에서 면접을 했어. 그리고 난 누구보다 내가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 면접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 그분들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면서 생생했거든. 막힘없이 말했거든. 그 기회가 나한테 안 주어졌으면 진짜 말한 대로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긴 하지. 근데 물론 축구협회가 더 잘할 수 있죠. 축구협회가 그 선수 출신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혹은 비선출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나도 K리그 감독이 됐어. 홍명보 감독도 K리그 감독이야. 그럼 난 여기까지 일단 뚫고 올라왔잖아. 근데 여기서 나한테 결과론적으로 내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직 그 레벨에 가지 못했을 때 이들과 비교당하는 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올바르게 봐야 되는 건 올바르게 봐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주류, 그 주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뚫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위치에 가려면 죽어라 해야 된다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혹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죽어라 해서 압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 하나, 아니면 줄 타고 인맥 타고 가는 거 하나. 근데 줄 타고 인맥 타고 가는 건 저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